어머, 벌써 나왔네. 한 번 더 해줘.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장모님과 설마 이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닮은 미소 뒤에 아내보다 더 짙게 풍기는 여자의 기운. 그 손끝이 겹쳐진 밤. 배덕은 달콤한 독이 되어 거부할수록 깊게 얽혀들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장모님께 용납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성민, 45살입니다. 지방 제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아내 지은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생활은 조용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 깊은 곳엔 텅 빈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영업직이라 귀가가 늘 밤늦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식은 도시락을 펼치고 캔맥주를 따서 하루의 피로를 흘려보낼 뿐입니다. 부부 대화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서로의 미소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큰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마음이 말라가는 느낌만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등을 쓰다듬으며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장모님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쇠약해지셨고 혼자 생활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당분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시기로 했습니다. 이사 오시는 날 현관에 서 계신 장모님 모습을 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68이라는 나이를 들었는데도 그 서 있는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젊고 기품과 차분함을 갖추면서도 어딘가 부드러운 윤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한동안 신세 지게 됐네.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순간 문득 비누의 맑은 향기와 꽃 같은 달콤함이 섞여 풍겨왔습니다. 지은의 향수보다 은은하면서도 왠지 가슴에 더 오래 남는 냄새였습니다. 동거가 시작되자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장모님은 요리도 청소도 능숙하게 해내시고 부엌에 서 계신 모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에 비친 옆 얼굴은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깊이와 어딘가 여성스러운 부드러움을 담고 있었고 저는 모르는 사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가정의 맛이 식탁에 올라오고 젓가락을 움직이는 마음이 풀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선 설명할 수 없는 소란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도 장모님의 기척을 의식하게 되어 잠은 얕아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 세면대의 물소리, 그런 사소한 소리들이 귓가에 남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저는 지은의 남편이고 장모님께 품어야 할 감정은 어디까지나 공경과 배려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 정체에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 억누를 수 없는 숨결이 제 인생을 크게 흔들어 놓게 될 줄은 이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동거가 시작되고 며칠 뒤 휴일 오후였습니다. 지혜는 일 때문에 나갔고 장모님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습니다. 저는 걷어들인 빨래를 분류하는 걸 돕고 있었는데 그때 뜻밖의 것에 손끝이 닿았습니다. 빨래바구니에 시선을 돌린 순간 무심코 손이 멈췄습니다. 축축한 옷가지 속에 유난히 선명한 색깔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귀여운 꽃무늬 셔츠나 수수한 속옷 사이에 끼어 그것은 너무나 선정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레이스로 된 비치는 천, 짙은 자주색 테두리가 둘러진 브래지어, 손에 쥔 순간 놀라울 만큼 큰 컵이 손바닥에 묵직하게 안겼습니다. 지은의 것과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아내의 속옷은 실용적이고 색깔도 형태도 차분합니다. 그에 비해 이건 피부를 드러내기 위해 있는 듯한 만듦새였습니다.
빛에 비추면 얇은 천 너머로 손가락이 비치고 짜인 무늬가 묘하게 떠오릅니다. 가슴속이 갑자기 열기를 띠었습니다. 황급히 빨랫바구니에 도로 넣었지만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젖은 천에서 풍기는 희미한 향기에 목이 메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장모님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68살 여성이 입기에는 너무나 도발적인 속옷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한 모습과 겹쳐 생각하니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에 서 계신 옆 얼굴, 냄비 김에 젖은 속눈썹, 그 안쪽에 이윤기 나는 천이 감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지혜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엔 빈 캔만 줄지어 있고 부부 대화는 몇 분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하고 침실로 향하니 차가운 이불만 넓게 펼쳐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닿은 게 언제였을까? 그런 질문이 문득 가슴에 떠올랐고 대답할 수 없는 자신에게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뒤척이는 아내의 등은 벽처럼 차갑고 어둠 속에 녹아드는 그 윤곽을 바라보면서 낮에 본 속옷의 잔상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비치는 천 너머로 상상되는 부드러운 곡선. 그 속옷을 몸에 두르고 미소 짓는 장모님의 모습이 어둠 속에 펼쳐집니다. 결코 품어서는 안 될 상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도 몸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싹튼 열기는 이불의 차가움으론 식힐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여전히 자주색 테두리의 천이 눈꺼풀 뒤에 타올라 제 잠을 가차없이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 선정적인 잔상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해져 제 마음을 혼자 뜨겁게 물들여갔습니다. 그날 밤도 지혜는 귀가가 늦었고 혼자 캔맥주를 따서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고요한 집엔 텔레비전 소리조차 없었고 문득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싶어져 욕실로 향했습니다. 옷을 벗고 문손잡이에 손을 걸었을 때 안에선 물소리도 들리지 않고 김만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었던 순간 욕조에 몸을 담그고 계신 장모님의 모습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황급히 문을 닫으려는 저에게 장모님은 물속에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김서방, 들어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리듯 저는 도망칠 곳을 잃은 채 욕실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등 밀어줄까? 내민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자에 엉덩이를 내리자 물속에서 비누 거품이 일더니 이윽고 손바닥이 어깨에 닿았습니다. 쓰다듬듯 번져가는 거품의 감촉이 등을 덮고 물방울과 함께 열기를 전해옵니다. 그때 제 뇌리에 떠오른 건 낮에 빨랫바구니에서 본 자주색 속옷이었습니다. 저 천을 떠받치는 풍만한 곡선이 지금 손바닥 너머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가슴 속으로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여기 좀 뭉쳐있네. 목소리와 함께 손끝이 견갑골을 눌러 펴고 원을 그리며 등을 따라 움직입니다. 단순한 때밀이가 아니라 풀어주듯 눌려오는 손바닥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물막 사이로 옷깃 틈새로 보이는 하얀 피부가 아른거리고 거품에 젖은 쇄골이나 팔의 선이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돌리려 할수록 그 윤기는 더욱 타올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제가 할게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짜내자 아직 딱딱한데 조금만 더. 그렇게 말하며 손은 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누의 미끈거림이 미끄러지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고동칩니다. 68이라는 숫자 따위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김 너머에 서 있는 건 장모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이내 바가지를 내려놓고 자, 끝. 목소리가 들리고 손이 떨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물 너머로 시선이 엉키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물에 들어가. 천천히 하고. 인사를 건네고 일어선 장모님의 목욕 가운 자락에서 순간 천이 어긋나며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광경에 숨을 들이키고 욕조에 몸을 담근 가슴 고동은 한동안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 너머에서 본 모습을 저는 이제 장모님이라 부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지은은 또다시 일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요한 집에서 혼자 저녁을 마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김이 가득한 욕실에서 욕조에 몸을 담그자 팽팽했던 몸 깊숙이 열기가 스며듭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멍하니 들으며 눈을 감고 있는데 문득 탈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곳에 서 있던 건 타월을 가슴에 두른 장모님이었습니다. 김에 감싸인 하얀 피부가 은은하게 빛나고 그 윤곽이 더욱 또렷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말문이 막힌 저를 보고 장모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같이 들어가도 돼? 귓가에 떨어지는 그 목소리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욕조 가장자리에 엉덩이를 내리고 나서 조용히 바가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떠올린 물이 반짝이며 어깨에서 가슴 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타월에 감싸인 피부를 타고 내려가던 물방울은 하얀 허벅지에 흩어지며 빛을 발했습니다. 그 광경에 숨을 들이키며 시선을 돌리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젖은 타월 자락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장모님은 조용히 물을 끼얹었습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와 뜨거운 김에 섞인 비누 향기가 욕실을 채우고 그 일련의 몸짓이 단순한 씻음이 아니라 선정적인 의식처럼 보여버렸습니다. 이내 바가지를 내려놓고 장모님은 그대로 욕조 안으로 몸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좁은 욕조에 둘이서 몸을 기대니 수면이 출렁이고 서로의 무릎이 닿았습니다. 살이 겹쳐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심장 박동 속도를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게 되어갔습니다. 역시 좁네. 장모님이 작게 웃으며 어깨가 제 팔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 속옷에 선정적인 잔상이 되살아나고 시선을 돌려도 의식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 몇 분이 흘러 물의 김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장모라고 불러야 할 존재가 지금은 그저 한 명의 여자로서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속 열기는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타올랐습니다. 슬슬 나갈까? 장모님이 일어서자 젖은 발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수면에 흩어집니다. 출렁이는 물의 파동 속에 홀로 남은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열에 들떠버린 마음을 필사적으로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은이 귀가했습니다. 침실에 불을 끄고 옆에 나란히 누우니 억누를 수 없는 충동이 몸 깊숙한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등을 돌린 아내의 허리에 살며시 손을 뻗어 닿으려던 그 순간 미안. 내일도 일찍 나가야 돼서. 지혜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거부당한 건 아닌데도 거기엔 명확한 거절이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나눴던 열기와 침실의 감도는 차가움, 장모와 아내, 두 개의 온도차가 어둠 속에 대비되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아도 김 너머에 본 장모님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지혜는 늦었고 식탁에 차려진 건 저와 장모님 둘 목뿐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냄비를 정리하고 캔맥주를 따니 자연스럽게 잔이 2개 놓였습니다. 조금 같이 마셔줘. 장모님이 그렇게 말하며 따라준 호박색 거품이 조용한 방에 작은 불빛을 밝히듯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였지만 곧 화제는 장인어른 얘기로 옮겨갔습니다.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일, 매일 아침 빠뜨리지 않던 된장국 취향, 겨울이 되면 꼭 이불 속에서 낮잠을 자던 버릇. 장모님의 목소리엔 그리움과 동시에
희미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척하고 있지만 한밤중에 눈을 뜨면 혼자라는 게 너무 막막해져.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잔을 쥔 손에 열기가 번졌습니다. 저 역시 가정과 일에서 느끼는 자리 없는 외로움을 입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힘내야지 하고 생각할수록 어딘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툭 흘린 말에 장모님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의 열기가 몸을 돌고 말보다 침묵이 둘의 마음을 가까워지게 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잔을 내려놓고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목욕 아직 안 했으면 같이 들어갈까? 가슴속이 뛰어오르는 걸 필사적으로 억누르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욕실은 하얀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욕조의 어깨까지 몸을 담그자 장모님이 의자에 엉덩이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등 좀 부탁할게. 타월을 건넸습니다. 젖은 천을 손에 들고 등에 미끄러뜨리니 열기와 비누 향이 피어오르고 손끝이 부드러운 피부를 따라가는 감각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침묵을 깨듯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셨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말을 끝내는 순간 김 너머에서 장모님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런 거 아냐. 약한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돌아본 옆 얼굴엔 잠깐 소녀 같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을 찾았지만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열기에 삼켜져 갔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은 거품을 씻어내듯 물속에 몸을 담그고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서방이 사위여서 정말 다행이야. 미소와 함께 떨어진 그 말은 날카로운 날처럼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여자로서 의식해버리고 있는 저 자신과 사위로 바라보는 장모님. 그 틈이 죄책감과 욕망을 동시에 부풀렸습니다. 저는 대답을 잃은 채 물에 감싸여 시선을 돌렸습니다. 물결이 조용히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어쩔 수 없는 열기가 소용돌이 쳤습니다. 그날 밤 나누지 못한 말들이 나중에 저와 장모님을 더 깊은 밤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집 전체가 축축한 어둠에 감싸였습니다. 다다미에 스민 습기가 끈적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잠을 설친 끝에 목이 마르자 이불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니 발바닥에 서늘한 차가움이 번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기는 소리와 먼 빗소리가 겹치며 밤의 고독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작게 떨리는 듯한, 마치 배고픈 새끼 고양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마당 쪽인가 싶어 창문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지만 소리는 집 안쪽에서 울려왔습니다. 가슴이 소란스러워지며 나아가니 그건 장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불빛 틈새가 복도에 가늘게 뻗어 있었습니다. 망설이면서도 저는 그 앞에 서서 아주 조금만 틈을 넓혀버렸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시트에 몸을 묻은 장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깨에서 허리까지 하얀 피부가 희미한 불빛에 떠올랐고 그 위에 걸쳐져 있던 건 바로 그 자주색 속옷이었습니다. 낮에 빨랫바구니에서 본 선정적인 천이 지금은 젖은 듯 피부에 들러붙어 풍만한 곡선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 김서방. 녹아내리는 듯한 숨결 사이로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이 천을 잡아당기는 듯한 몸짓에 떨리는 숨소리가 목을 진동시켰습니다. 신음과 뒤엉키며 그 목소리는 제 가슴에 가차없이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귀를 막을 수도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이성이 경종을 울리는데 몸은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리엔 지금껏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자주색 속옷을 손에 쥐었을 때의 소란, 물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의 고동. 그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끌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 김서방. 다시 한번 불린 이름은 이제 착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장모여야 할 사람이 한 명의 여자로서 저를 원하고 있다. 그 현실이 가슴을 세게 휘저었습니다. 신음과 숨결이 겹쳐지며 밤은 고동을 새겼습니다. 불빛에 젖은 하얀 피부는 죄의 상징처럼 보이면서도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이 그저 가슴 속에 타오르는 열기를 억누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양이 울음 같은 소리는 제 마음을 사로잡아 놓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역시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던 겁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혼자 물을 받아 욕실로 향했습니다. 욕조에 몸을 담그자 열기가 어깨에서 가슴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눈꺼풀을 감으면 지난밤 광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창을 치는 빗소리에 섞여 새끼 고양이처럼 희미한 목소리가 목을 떨게 만들었던 시트에 몸을 묻은 장모님은 자주색 속옷에 감싸여 그 하얀 피부가 불빛을 받아 윤기를 내고 김서방 하고 분명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귓가에 남아 가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김에 감싸인 채 숨을 고르려던 그 순간 탈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타월을 가슴에 두른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축 처진 어깨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말했습니다. 등 밀어줄까? 부드러운 목소리에 거역할 수 없어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의 거품이 일고 손바닥이 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밤 목소리가 뇌리에 겹쳐지며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거품이 어깨에서 허리로 번지고 열기와 함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심코 저는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 봤어요. 손이 멈추고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떨리는 울림에 가슴이 아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김의 막 속에서 시선이 엉키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거리가 좁혀지고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지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옆 얼굴, 눈물에 젖은 속눈썹, 웃을 때 입가. 틀려. 억눌러야 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성이 울부짖지만 손끝은 희미하게 떨리고 눈은 돌릴 수 없는 채였습니다. 다가오는 입술에 아내의 기억이 잠깐 겹쳤다가 다음 순간 눈앞의 숨결과 체온이 그 겹침을 조용히 벗겨냈습니다. 거기 있는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 그래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맞닿은 입술에서 온몸으로 열기가 내달렸습니다. 물방울이 뺨을 타고 미끄러지고 젖은 머리카락이 뺨을 쓰다듬으며 어깨에 놓인 손가락이 작게 떨렸습니다. 단순한 입맞춤인데도 가슴 깊숙한 곳까지 불이 켜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랄 것도 없이 입술을 떼자 둘 사이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장모님과 나란히 욕실을 나섰습니다. 젖은 피부를 닦고 중요한 곳만 가린 채 서로 시선을 나누지 않은 채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침실 앞에서 장모님이 돌아보며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에 비친 그 옆 얼굴엔 거역할 수 없는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이불 그림자에 빨려 들어갈 때 저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부드러운 온기에 감싸여 서로의 외로움을 녹여냈습니다. 배덕은 달콤한 독이 되어 거역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을 채워갔던 겁니다. 지은의 귀가가 늦은 밤이 어느새 당연해졌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들듯 장모님과 저의 거리는 좁혀져 갔습니다. 함께 식탁을 둘러싸고 둘이서 설거지를 하고
그리고 같은 욕조에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죄의 무게로 가슴이 조여왔지만 밤을 거듭할수록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 오히려 거부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목욕을 마쳤습니다. 어깨까지 물에 담가도 가슴속 열기가 가라앉지 않아 일찍 욕실을 나왔습니다. 탈의실에서 젖은 머리를 닦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열리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하얀 목욕 가운을 걸친 장모님이 미소를 띠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벌써 나왔어? 한 번 더 들어가자. 그 말에 목이 막히고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장모님의 눈엔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서의 열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려던 그 순간 어머, 사이 좋네. 뒤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돌아보니 쇼핑백을 손에 든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놀랄 만큼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고 거기엔 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타월을 움켜쥐고 말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은 채 아주 조금만 시선을 내렸습니다. 김서방, 자, 들어가자. 떠밀리듯 저는 다시 욕실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등 뒤로 지은의 시선을 느끼며 김에 감싸인 공간으로 돌아갔습니다. 물에 몸을 담글수록 가슴속 죄책감은 짙어졌습니다. 욕조의 어깨를 나란히 하니 장모님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 열기가 심장 고동과 겹쳐 미소를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은의 환한 미소가 눈꺼풀에 남아 가슴을 조였습니다. 죄와 욕망의 틈에서 저는 오늘도 숨을 잃으며 물에 잠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닿아선 안 될 열기에 빠져버리는 순간이 있는 걸까요? 저 역시 남편이면서도 장모님께 끌려버린 남자로서 이 죄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 열기를 가슴 속에 봉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배덕이라는 이름의 물에 몸을 담그고 마시겠습니까? 꼭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응원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그럼 또 어디선가 만나요.